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비 리뷰 시간인데, 이번 편에서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55년 에 만들어진 이제 제목이 이제 마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그 주연은 이제 어니스트 보그나인. 그 굉장히 그 캐릭터 액터죠. 캐릭터 액터고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영화를 그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뭐 그 잘 알려질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뭐 그런 사람입니다. 뭐 워낙 그 개성적으로 그 외모가 개성적이기 때문에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한번 봐서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영화 뭐 이렇게 그 이후 뭐 이 영화는 이제 54년 작품이지만 이제 60, 70, 80, 90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생존하고 있어요. 이 배우는 지금 뭐 거의 그 봅시다 9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배우는 지금 95살인데 아직도 그 살아 있어요. 아직도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0, 70, 80, 90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조연 쪽으로 이제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거 에어울프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조연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주연을 맡았고 그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그냥 캐릭터 액터면서 이제 조연을 주로 하는 그런 그 배우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하면요, 이 1954년 그 55년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 영화제 거기서 베스트 픽처랑 베스트 디렉터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어니스트 버그나인이 그 주연상을 받았어요. 주연상 아카데미상 1954년. 그리고 그 각본상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를 휩쓴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개의 그 아카데미상을 휩쓴 작품이고, 그 네 개 이외에도 그 네 개를 더 그 노미네이트를 갔어요. 8개 노미네이트를 받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네 개 부문을 다 수상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칸네 필름 페스티벌에서 그 팜돌, 그러니까 그 1등,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칸네 영화제 이제 그랑프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랑프리 오브 주리라고 하거든요. 그 2등상이에요. 그게 조금 이게 올드보이가 이제 칸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잘못된 그 해석을 이렇게 남겨진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올드보이가 그랑프리 맞아요.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상이 그 올드보이가 받은 2001년인가 2년에 받은 그 상이 뭐냐, 그랑프리 오브 주리거든요. 주리 그랑프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2등상이에요. 2등상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올드보이가 그랑프리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 그 잘못된 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등상을 받은 것처럼 좀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 1등상은 이렇게 팜돌이에요. 팜돌. 그게 1등상이고 그랑프리는 2등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분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칸 영화제 그랑프리는 2등상이고 팜돌 이게 1등상이라고 하는 거. 이 마티는 1955년인지 56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1등상 받았어요. 팜돌.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1등상을 받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상을 받은 그런 영화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칸 영화제는 아카데미상이랑 그 좋은 영화를 고르는 어떤 좀 시점이 틀리잖아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티가. 그런데 이제 많이 그 어니스트 보그나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배우가 그 아카데미 주연 남우상을 받은 배우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티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굉장한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들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시간이 지나도. 그 영화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가, 나는 그 중에서 하나의 이유가, 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이유가, 이 영화 작품이 너무너무 소품이에요. 소품이고, 그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화를 잔잔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패밀리 무비일 수도 있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이렇게 소품 뭐 이렇게 그냥 영화 잠깐 그 개봉했다가 비디오로 출시되는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연애를 다룬 남녀 그 뭐 그런 주제고, 뭐 이렇게 볼거리 그런 것도 별로 없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눈물도 선사하고 이렇게 웃음도 선사하고 연기도 일품이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어니스트 보그는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워낙 소품이고 그런 센세이셔널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별로 회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뭐 가져온 뭐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렇게 선사하는 뭐 이렇게 사회적 뭐 철학적 뭐 주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써서 뭐 그런 영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하나의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짧아요. 94분 이렇게 해서 뭐 30분 정도 짧죠. 보통 뭐 2시간 조금 넘잖아요.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좀 많이 많이 잊어버린 어떤 작품이 돼버렸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하나가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거랑, 세 번째는 너무너무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것에 대해서 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이야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봐서도 충분히 그런 면에서 똑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을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히 어떤 주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마티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인데 주인공이 마티예요. 젊은 날의 어니스트 보그나인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어니스트 버그니노예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니스트 버그나인이라고 해서 이제 앵글로화 시켰는데, 이름을 원래 이탈리아계예요.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 갓 이민 온, 그러니까 한 2세 이 어니스트, 여기서 마티는 이제 분명히 그 태어났을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제 시실리라든지 이제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마티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뭐 그래서 제네레이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티는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지만 극중 일단은 미국에서 태어나다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오래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골수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 시실리인지 뭐 그 제네레이션 갭이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지 간에 아들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 서던 이탈리 이런 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그 가족 중심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미에서 또 뭐 동양 사람인 저로서는 좀 뭐 공감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 일은 뭐냐면은 그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이스 가예요. 하드워킹하고 굉장히 근면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는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성실하고 그런 면을 봐줄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위에 그런 딜레마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할 때 나는 참 이렇게 그 좋은 내가 이너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어필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뭐 이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도 뭐 이렇게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뭐 매너가 좋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외적이면. 근데 이 남자가 워낙 그 생긴 것도 그 어니스트 보그나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 뭐 이렇게 개성적으로 생겼고 뭐 못생긴 거는 아니지만 딱 한눈에 여자가 반할 그런 얼굴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좀 이렇게 곰같이 생겼잖아요. 뭐 그런 외모적인 면에서부터 그 여자한테는 워낙 샤이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매니지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꼭 솔직하게 얘기할 경우 오히려 그게 화살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든지 그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다. 응?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40 이렇게 가까운 뭐 그런 노총각 34라고 하나. 요즘 34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당시는 좀 그랬나 보죠. 어쨌든 노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거죠, 자기도.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데 또 그 전통적인 그 이탈리아 관점에서 보면은 빨리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도 낳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근데 그런 미묘한 이제 세대 차이 뭐 이런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남자의 어떤 그 아주 깊은 고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워낙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이 어떤 슬픔이 있잖아요. 그 인생. 난 외로 정말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어서 이렇게 좀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자기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 묘사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했고 어니스 보그나인이. 그리고 이제 그 나타나게 됩니다. 한 여자가. 근데 그 여자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 상황이 있는 여자예요. 그 노처녀고 그 뭐 이 도서관 뭐 이런 거 사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멋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좀 이렇게 보면 좀 볼링한 그 따분한 어떤 그리고 이제 패션 감각도 없고 그것도 화장 이런 거 뭐 이렇게 기술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가 둘이서.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제 최근에 이민 온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또 이 여자는 또 이렇게 뭐 전통적인 미국인, 앵글로계 그 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티랑 이 여자랑 생긴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이탈리아적인 시각을 가진 어머니의 그런 좀 미묘한 반응이라든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TV 그 무비라든지 그 한국의 그 연속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이게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런데 그런 그 뻔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했어요. 특히나 이제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만일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아니라 다른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어떤 무슨 상 이런 것도 수상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티라고 하는 극중 인물에 너무나 잘 맞았어요. 어니스트 보그나의 어떤 외모라든지 못생겼잖아요, 어니스트 보그나인. 근데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어떤 풍모라고 하는 게 나쁜 못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귀엽잖아요, 좀 생긴 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어떤 다른 배우가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극약 전개를 하다가 아주 아마 좋은 사랑을 맺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밀 것이다 라고 하는 연을 주면서 끝납니다. 영화가 94분이에요. 그러니까 싹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입니다. 소품. 네, 근데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영화예요. 네,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 점수를 매기자면은 제 생각에는 90점 정도입니다. 90점. 저에게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연기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재미 이렇게 하면서 네,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번 회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다시 다른 무비 리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